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전라 좌수영에 있던 여수 곳곳에는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가게나 업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이라는 이름으로 도시의 대외적 이미지를 끌어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무분별한 이름 도용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지역 곳곳에서 보이는 이순신 장군의 이름. 도로나 공공시설은 물론 음식점과 숙박업소에도 이순신이란 글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치나 국밥 등 이순신 장군과 관련 없는 업종의 간판이 눈에 띕니다. 이순신이랑 좀 관련이 있다고? 없죠. 이순신이 뭐 안경 쓰신 것도 아닌데. 시민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이순신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좋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순신 장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호들을 이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여수하고 이순신 장군과의 연관성도 다시 한번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민족의 영웅 이순신 장군의 이름 함자 앞에 상호를 넣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순신 연구소 등 관련 기관들은 무분별한 이순신 상호 사용에 대해 논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연구원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어떤 행적이나 아니면은 국민들의 인식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금 함부로 쓰인다는 그런 생각은 좀 드는데요.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은 불쾌하다는 입장이지만 손쓸도리는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현행법상 특별히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가 아니라면 상표법으로 처벌할 수 없어 일일이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순신이 저희 13대 할아버지인데 그냥 애들 이름부터 될 말이야. 학원도 있고 뭐 별거 다 있는데 그거 그렇게 좀 자제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여기서 무슨 그렇게 할 힘이 있어야지. 여수시는 가급적 이순신의 이름을 상호에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강제할 방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순신 상호 사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여수 세계 박람회장 부지에 대해 기관 간 협의와 사후 활용 계획 변경 등을 통해 용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여수선언 실천위원회가 이달 초 보낸 박람회장 매각 절차 중단 요구 공문에 대해 박람회장을 공공시설 위주로 개발할지 민간에 매각할지에 대한 기관별 활용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협의 후 결정하겠다는 요지의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여수선언 실천위원회는 해양수산부의 답변이 매각 절차의 즉시 이행이 아닌 기관 간 심도 있는 협의를 주문한 것으로 보고 여수시청 앞에서 진행 중인 1인 릴레이 시위는 잠정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람회장의 민간 매각 논란과 관련해 민자 유치가 성사되기를 바란다는 시민청원이 접수됐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여수시 열린 시민청원 게시판에 박람회장 투자 유치 계획 성사를 바란다는 시민청원이 접수돼 현재 40여 명이 동의 서명을 했습니다. 민선 7기부터 도입된 열린 시민청원은 2주간 300명 이상의 동의 서명을 받으면 청원자는 시장을 면담해 시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여수 밤바다의 상징 낭만포차 가보셨습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인 성수기인데요. 여수 MBC 바다브러팀이 이번 주 올린 낭만포차 체험담이 화제입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을 직접 찾아가 허심탄회한 대화도 나눴다고 하는데요. 박광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밤바다의 정취가 절정에 이르는 계절. 바다브러 제작진들이 낭만포차를 직접 가보고 느낀 점들을 솔직담백하게 털어놓습니다. 주변 상권의 포식자가 되고 있다는 표현이 전곡을 찌릅니다. 너무 비싸요. 저는 개인적으로 쓰레기가 너무 많은 느낌.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쓰고 버릴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그 명성에 비해 서비스의 질이 너무 낮다. 네. 여기 종포의 베스 같은 존재. 다 삼합이야. 다양성이 사라졌어. 없애야 할까 살려야 할까 단도직입적인 질문에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폐지는 아무래도 브랜드가 있다 보니까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데 난 그냥 없앴으면 좋겠어. 나도 술 좋아하는데 그거를 시가 조장하는 문화는 없애기에는 너무 좋은 카드다. 엉덩이 몇 대 두드려가지고 다른 길로 인도하면 된다.
뭐가 어렵네요. 어디로 이전하지? 이전을 결정하고 민선 7기형 낭만포차를 준비 중인 권오봉 여수시장. 지금까지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어려운 계층의 성장 사다리, 우리 청년층도 있고 그런 의미도 있으면서 관광의 효과를 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여수 관광에 기여한 점이 많습니다. 저는 해양공원, 그 앞에 도로, 이거는 우리 시민들께 돌려드려야 되겠다. 예, 다음에는 인터뷰 없이 그냥 막걸리만 먹는 거예요. 질적 성장 너무나 모두가 공감하는 얘기인데 좀 구체적인 방향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우리도 좀 사기가 어떻게 뽑히는지 봐야 되겠어. 왜냐면 뽑힐 때마다 그 선정 방식이 이렇게 달라지니까. 뭐 선정에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인근 주변 건물, 땅에 관한 가격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저희가 들어오는 것들만 해도 정말 수십 가지는 됩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감시, 그리고 사업자들의 자정 유도, 바다브로가 제시하는 낭만포차의 성공 해법이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순천시가 지방세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 권리 현장을 전면 개정해 공표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997년 9월에 제정된 납세자 권리 현장을 전면 개정해 공표했습니다. 이번 개정된 납세자 권리 현장의 주요 내용은 납세자 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는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권리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양시가 휴가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합니다. 광양시는 백운산 4대 계곡과 느랭이골 리조트가 추천 여행지와 야간 명소로 선정됐다며 관내 역사 유적지와 음식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양시는 오는 31일 열리는 호남국제관광박람회에 참석해 지역 관광산업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세계 수영대회가 개막하면 수십억 인구가 광주라는 도시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를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전 세계 39억 명의 인구가 이번 광주 세계 수영선수대회를 시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펼쳐지는 동안 누적 방송 시간만 6천여 시간에 이르는 등 광주를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수영대회 조직위도 다시 찾고 싶은 도시 이미지를 세계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매주 열리는 프린지 페스티벌을 대회 기간에 맞춰 확대 연장하고 선수촌과 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서도 대회 기간 동안 매일 전통음악 공연과 댄스 페스티벌 등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인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K-팝 공연도 대회 기간 동안 이어집니다. 전 세계인들이 같이 어울리고 또 축제의 한마당으로 또 광주 시민들과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그 남도의 예술과 또 전통, 한국의 그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수들과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맞춤형 관광 상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가사문화권과 판소리를 결합한 체험 패키지와 맛집과 쇼핑을 함께 할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하이다이빙이 무등산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점도 전 세계에 광주를 홍보할 아이디어입니다. 전문가들은 자연환경과 남도 관광지 등을 결합시킨 킬러 콘텐츠 마련과 함께 대회가 끝난 뒤에도 이벤트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광주 수영대회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광주를 알릴 수 있느냐, 요거는 앞으로 조금 짧은 기간이지만 고민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대회를 통해 광주라는 도시가 전 세계인에게 각인돼 국제도시로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보건당국이 본격적인 폭염에 맞춰 온열 질환 감시 체계를 강화합니다. 광양시 보건소는 오는 9월까지 관내 의료기관을 통해 온열 환자 발생 현황 파악에 나서는 가운데 야외 활동 자제와 함께 폭염으로 근육 경련과 두통 등 증상이 발생하면 응급처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4,500여 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48명이 숨졌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조작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토론회가 어제 국회 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종호 한서대 교수는 현행 측정 대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저가 입찰제와 기술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고 특히 지난 2007년 측정 수수료 고시 제도가 폐지된 이후 측정 대행 업체들의 수익 구조가 악화되면서 갑을 관계가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배출업체와 측정 대행업체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엄중한 처벌이 중요하며 부실한 측정을 막기 위해 측정 인력에 대한 일일 업무 한도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교육 현장에서 불거진 글꼴 저작권 분쟁이 광주 전남으로도 번질 조짐입니다.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글꼴 디자인 업체로부터 무단 사용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 증명이 잇따라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인천시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서울과 경기교육청에 대한 소송에서도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시도교육청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일선 학교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순천대학교 제9대 총장에 고영진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고영진 교수는 생명산업과학대학 식물의학과 소속으로 지난 1987년 순천대에 부임해 생명산업과학대학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고 대통령 표창 등을 수상했습니다. 총장 취임식은 다음 달 3일 70주년 기념관 우석홀에서 진행됩니다. 한편 고영진 총장은 지난 2월 교수와 직원, 학생 등이 참여한 직선제 투표에서 1순위 후보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해마다 생산량 기복이 심한 새조개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양식기술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기술원은 전량 자연산에 의존하고 있는 새조개의 인공종자 중간 육성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여수 등 남해안 해역을 중심으로 어미 새조개의 산란 유도와 인공종자 생산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전국 생산량의 88%를 차지했던 전남의 새조개 생산 점유율은 지난해에는 23%까지 떨어져 자원 회복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마을버스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은 노인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이 구했습니다. 특히 밤사이에도 강릉은 그 열기가 식지 못한 채 올해 첫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관측 사상으로도 가장 이른 겁니다. 주말에 오늘도 낮 동안 30도 안팎의 웃도는 폭염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더위 속에 미세먼지가 덮쳤습니다. 서울에는 밤사이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요. 그제부터 지속적으로 스모그가 유입된 데다 대기 정체가 더해지면서 보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먼지가 가득 퍼져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서울과 당진, 익산 등 주로 중서부 지방 중심으로는 100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치솟아 매우 나쁜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바람이 불면서 남서부 지역의 먼지부터 서서히 거치겠습니다. 지금은 먼지와 안개가 뒤엉켜서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1km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릉은 현재 기온이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훌쩍 넘어서고 있고요. 서울과 광주는 18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강릉이 35도까지 치솟으면서 전국에서 가장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